자, 그럼 이번에는 일단은 미디어 쿼리에 의해서 이 친구가 이제 위에 올라가는 상황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은 우리 SCSS 파일에서 우리가 현재 저 위치들을 어떻게 지정을 해놨냐면은 여기 스티키 래퍼를 그리드로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템플릿 컬럼을 이렇게 두 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롤을 하나 만들었고, 그래서 가로로 두 칸, 세로로 한 칸짜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쪽에서 메인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두 칸 차지하고, 뭐 세로는 뭐 이제 다 똑같으니까 그냥 놔뒀고요. 그 다음에 어사이드, 여기 있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한 칸만 차지하고, 뭐 세로는 뭐 똑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두 칸, 그 다음에 세로로 한 칸 이렇게 차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 칸, 그 세로로 한 칸 공간 안에서는 아둥바둥 이렇게 하고 있는 셈이죠. 요거를 다시 한번 제가 그리드를 이렇게 띄워서 보여드리면 지금 그리드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스크롤 좀 내려보면은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게 화면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 어느 상황에서 줄어들지를 좀 이제 정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스크롤을 요거 가지고 이제 움직일 때는 제가 사이즈를 제대로 보여 좀 어렵긴 한데 일단은 바디 기준으로 볼게요. 바디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부딪히는 순간을 생각을 하면 대충 이쯤에서는 이제 레이아웃이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대충 지금 1058이 뜨니까 1060에서 이 친구가 세로로 이제 바뀌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스타일을 어떻게 어디서 정의를 해야 되냐? 이런 사이즈에 대한 것들은요, 다른 것들이랑 중첩되는 경우를 고려를 했을 때 제일 아래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그 다음에 괄호치고 미디어 퀄이죠. 화면 너비가 1060 픽셀보다 작을 때를 기준으로 이제 잡아주는 겁니다. 1060보다 이제 작을 때는 이제 이런 속성들이 적용될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게 덮어줘야 되는 설정들을 몇 개를 갖고 올게요. 요거 일단 가지고 오고요. 스티키 래퍼랑 메인 가지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어사이드에 관한 설정들도 가지고 올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까지 쭉 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가지고 오는 거죠. 자, 그럼 그 중에서 필요 없는 거는 제거를 해버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게 그리드는 그대로 둘 거고, 여기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 아마 이거를 고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에 여기 이 부분도 고치게 될 거고, 어사이드에 이 부분도 이제 고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다 지운 다음에 네, 어사이드에 이 부분만 이렇게 남기고 프로그레스 바에 네, 이 부분만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런 설정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만져야 되는 설정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그리드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가로로는 한 개 컬럼으로 바꾸고 세로로는 어, 세 개 컬럼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오토 1F8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게 될 거고요. 자, 메인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어디에다 둘 거냐? 그리드 컬럼은 1로 바꾸고 로우 3번에 놔둘 거고요. 어사이드를 2에 놔둘 거고 로우 2번에 프로그레스 바를 로우 1번에다 놔둘 거예요. 그리고 컬럼은 1로 이렇게 바꾸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세이브를 해보면 짜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자, 이렇게 사이즈를 바꾸니까는 이제 됐죠. 지금 보면은 바디 기준으로 제가 잡아서 그런 것 같군요. 제가 헤더나 이런 거 기준으로 한번 봐볼까요? 10, 60보다 작아질 때. 좀 기준이 애매하긴 하네요. 자, 요거보다 작아질 때. 네, 제가 이걸 더 정확하게 볼 거면 요걸로 보는 게 좀 더 좋긴 할 것 같아요. 리스폰시브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거를 제가 확대 축소를 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이 정확하게 그 비율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저기를 해야 되지? 개발자 도구의 확대 축소.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 검색해 볼게요. 컨트롤 제로? 아씨. 아, 뭐야 이게. 아마 컨트롤 제로 맞는 것 같긴 해요. 아닌데, 컨트롤. 아, 이 기억도 안 난다. 잠깐만. 플러스, 마이너스. 아, 맞네요. 네, 이렇게 하면 되네요. 컨트롤 제로 누르면 되네요. 자, 그럼 우리가 1440일 때, 아, 잠깐만요. 이거를 좀 이렇게 만들어주고 해야 되네. 자, 1440일 때, 1024일 때, 자, 이걸 이렇게 줄이면 되죠? 좀 줄일게요. 몇일 때 제가 적용을 하게 하려고 하고 싶냐면, 일단, 1080으로 볼게요. 네, 1080보다 작은 면으로 만들도록 하죠. 우리가. 1080 픽셀. 네, 이렇게 해놓고 1080보다 이제 작아지면 하나라도 더 작아지면 네,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자, 이제 그 상태에서 자, 우리가 이제 스타일링을 좀 이제 바꿔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녀석이 이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요게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제 요거의 스타일링을 바꿔줘야겠죠. 여기에 맞게. 그럼 어사이드에 있던 괜히 많이 지웠다. 어사이드에 있던 다른 속성들 중에서 어사이드 쪽 속성은 그대로 다 가지고 와볼게요. 다시 좀 잡아야 될 게 꽤 있을 것 같아서 어사이드 속성 다 가지고 온 다음에 자, 스티키인 건 그대로 두고요. Z 인덱스도 그대로 두고요. 탑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대로 둘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컬럼 1에 로우는 2였고요. 그다음 위드스는 fit 컨텐츠가 아니라 이제 이거 위드스가 어떻게 바뀔 거냐? 100%로 바뀌어야 돼요. 아이고. 하고 세이브 해보겠습니다. 정말 위드스 100%로 바꾸고요. 그럼 이렇게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하이트를 지금은 맥스 이렇게 놔뒀는데 하이트를 fit 컨텐츠로 바꿔봅시다. 그럼 이렇게 딱 사이즈가 바뀌고요. 그런 상태에서 패딩 인라인이 이렇게 적용이 돼 있었어요. 요거 한번 세이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봐볼게요. 뭐 없죠? 그 다음에 보더 레디어스는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서부터 좌우적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냐. 네. 0 1렘 1렘 0인데 00 1렘 1렘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스타일은 뭐 그대로 놓고 폰트 사이즈 그대로 놓고 필터 여기인데 요거는 없어도 되는 거죠. 안 바꾸는 설정이니까. 그 다음에 OL 쪽으로 와보면 디스플레이 플렉스 요거까지 맞고요. 그 다음에 플렉스 디렉션이 컬럼이죠. 요거를 로우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꿀 게 스페이스 이븐리로 돼 있는데 요거를 플렉스 스타트로 바꿀게요. 그냥. 그리고 하이트가 100%로 되어 있는데 요건 그대로 두면 될 것 같고 마진 패딩 뭐 이런 거 그대로 두고요. 리스트 스타일 논도 그대로 두면 되니까 지우고 갭을 넣어줘야 돼요. 갭을 넣을 건데 어떻게 넣냐? 한 64픽셀? 낭낭하게 좀 넣어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페이지 8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되는데 요거를요 이렇게 하죠. 페이지 8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한 32픽셀 이렇게 하고 요거를 센터로 바꾸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별로 고려할 게 없죠. 여기서 이제 그대로 그냥 쓰면 되고
야, 이거 근데 32 좀 작다. 48 픽셀로 할게요. 네, 이렇게 놓고 그다음 위아래 좀 패딩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패딩 인라인 뒀던 거에 지금 보면 1램에 1.5램으로 돼 있었는데 요거 패딩 인라인을 언셋으로 없애버리고 패딩 블록을 넣어줄게요. 그래서 한 8픽셀 정도는 위아래로 이렇게 패딩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넉넉했으면 좋겠거든요. 8픽셀보다 한 16픽셀 정도 넣어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된 걸 볼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는 뭐 손댈 게 없고 여기 리스트 부분도 뭐 다른 손댈 거는 없어 보여요. 이것도 없어도 되고 여기 비포 부분도 만질 게 없어요. 그럼 이 부분은 싹 다 없애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었고요. 우리 여기서 이제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이렇게 돼 버리죠. 얘네가 이렇게 겹쳐 버리잖아요. 제가 원했던 거는 얘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어사이드에 이게 지금 보면은 프로그레스 바가 가지고 있는 높이만큼은 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16픽셀로 바꿔야 될 거예요. 아마 저거를 제가 16픽셀로 잡아놨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저라면은 이것도 역시나 그 변수화 시킬 것 같아요. 뭐냐면은 스파의 하이트라고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고 아까 위에 프로그레스 바에 여기에다가 이거 이렇게 넣어주고 제일 위에 변수에다가 1램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제 좀 더 우리가 자유롭게 이거를 나중에 바꾸게 된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이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름을 바꿔서 F2 누르면 되거든요. 래퍼의 패딩 인라인 이런 식으로 이름 바꿔서 요거는 변수 밖에다 뺍시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일부러 원래 만들었던 예제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잘 만들었는데 이 친구가 더 줄어들면 어떡해요? 예를 들어서 팍팍 줄여볼게요. 자, 이런 순간들이 이제 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러면 좀 이제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 친구한테 좌우에 지금 패딩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도 좀 아쉬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프로그레스 바에 아니 어사이드에 OL OL에 해당하는 영역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잠깐만요. OL에 플렉스 뭐가 있는데 Justify Content Space Even이 돼 있는데 미디어가 요거보다 작을 때는 OL에 센터 센터로 이렇게 먹어 있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일정 사이즈보다 더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처리돼 버리냐? 어, 이거 이렇게 처리될 게 아닌데 이렇게 처리돼 버리네? 잠시만요. 요거는 제가 뭔가 잘못해 놓은 것 같은데 줌이 먹을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줌이 먹는 이유는 아마 이 부분 때문인가 설마? 잠시만요. 음, 어사이드에 이런 설정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버플로우를 스크롤 히든 일단 넣어놓을게요. 이래야 돼요. 이래야지 맞아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잘 되다가 이렇게 부딪히면은 요런 현상이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야, 이거 히든 넣고 안 넣고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군요. 좀 예상 못했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이렇게 부딪히는 순간이 이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충 900
이쯤에 왔을 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스크롤 할 수 있게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일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가정을 해볼게요. 이미 이 지점일 때부터가 더 저는 좀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940 혹은 960부터 좀 그걸 만들어야겠죠. 그럼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미디어 쿼리를. 미디어 만약에 960 위드스가 960 픽셀보다 작으면 60 램보다 작으면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거를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낭낭하게 작게 해놓을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작아져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일단은 그 960으로 줄어들기 전에도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넘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걸 히든 처리하면은 이렇게 줄여버리고요. 그러니까 잘리는 거 그냥 없애버리고 스크롤 설정을 먹이면요. 여기에 이제 스크롤 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요 온라인 환경에서는 저 스크롤이 저렇게 생겨 먹었는데, 만약에요 우리가 대탑에서도 이 사이트를 본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요런 스크롤이 생기거든요. 요거는 좀 안 예쁘잖아요, 그쵸? 근데 맥에서는 또 이렇게 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요런 상황들을 이제 좀 처리하기 위한 구문들을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드릴 건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오버플로우를요 일단 스크롤로 이렇게 처리했는데, 자 X축이랑 Y축이랑 두 개 다 스크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냥 오버플로우 X에 대해서만 스크롤이라고 하면은, 네, X축에 대해서만 그냥 스크롤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구문들을 넣어주면 되냐? 첫 번째, 그냥 세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스크롤 바 위드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크롤 바 위드스. 네, 요거를 논 넣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어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엣지 때문에 넣어줘야 되는 코드가 있는데, ms overflow, 아이고, overflow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non 넣어줘야 됩니다. 요거 두 개를 넣어줘야지 그 저기까지 작동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웹킷이라고 하는 계열의 이제 저기들이 있는데, 잠시만요. 저 근데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요거 자동으로 혹시 CSS 만들어 주지 않나? 이렇게 하고 세이브 하면은, 그치, 저기는 안 만들어줘. 그냥 오버플로우 스타일 한번 볼게요. 이거죠. ms 오버플로우 스타일 맞습니다. 네, 요거 non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거를 넣어줘야 되냐면, aside에 대해서 정확히는 and webkit scrollbar라고 하는 거를 찾아줍니다. webkit scrollbar. 네, 요거를 display non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게 딱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없어진 거 볼 수 있죠? 스크롤은 이렇게 해서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대탑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불편하죠. 이 스크롤 하는 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오른쪽이 중간에 잘리네요. 끝까지 다 볼 수가 없고. 자, 저 이슈도 이제 좀 해결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네, 요런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화면에서 이제 좀 잘리게 될 때 요게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 이제 위에서 이제 기존에 요 처리는 이제 다 해놨어요. 만약에 스크롤이 이제 안 보이도록 하는 그런 모종의 조치들은 이제 다 해놨고,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음, 여기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일단 복사를 해와서 고칠 것들 고칠게요. 아이고. 아, 그러고 보니까 요거 없어도 되는데 제가 포함시켜놨네요. A의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이거는 여기 미디어 쿼리에서는 필요가 없죠. 네, 이렇게 집어넣고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자, 어떤 것들을 고쳐줄 거냐. 첫 번째로 이게 일정 사이즈 이하로 이제 줄어들었을 때는, 그리고 이거 일정 사이즈 이하로 줄어들게 하는 거 저기를 통해서 할게요. 그 우리 개발자 도구 통해서 구현할게요. 960이고 한 900 정도로 잡아볼게요. 우리는 지금 설정을 800 였을 때 이렇게 스크롤은 할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툭 잘리죠. 이 툭 잘리는 이슈를 해결할 거면은 저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 지금 요게 센터로 돼 있어서 그래요. 이거를 플렉스 스타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걸로 바꾸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끝까지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저 센터 설정 때문에 끝에서 끝으로 이렇게 볼 수 없게 돼 있던 거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좀 흉하지 않아요? 여기 끝에 그런 데 붙어 있는 게. 그죠? 요거를 해결해 주려면 어떤 거를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문은, 예를 들어서 마진, 뭐 우리 마진 만들어 놓은 그거 있지 않았나요? 아까 변수 해 놓은 거? 인라인 패딩, 패딩 값 요걸 이렇게 집어넣어 봅시다. 마진 인라인으로 넣어야 되죠? 네, 그러면 앞에 성공적으로 떼는데 성공했습니다. 32픽셀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런데 뒤는 안 돼요. 앞은 되는데 뒤는 안 돼요. 요 문제는 사실 어떻게 해서 처리할 수 있냐면요. OL한테 그걸 만들어줘요. 뭘 만들어주냐면 애프터랑 비포를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이제 꼼수죠, 일종의. 그러면은 OL 앞에다가 OL 비포를 하나 만들고 애프터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비포를 먼저 쓰는 게 좀 더 예쁘죠. 그래서 비포 애프터. 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컨텐츠 64픽셀짜리, 아니 32픽셀짜리 공간 div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뒤에. 그러면은 해결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없애고, 사이즈를, 위드스를 아까 우리 변수로 만들어놨죠? 인라인, 패딩 인라인 요걸 넣고, 하이트는 뭐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자리를 차지해 줄 거니까. 자, 그러면은 성공적으로 자리를 차지했고, 뒷부분에 저것도 돼야 맞는데? 왜 안 되지? 이게 디스플레이 블록에 이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플렉스 슈링크가 먹어서 그런가? 먹지 마라라고 하면, 네, 됐죠. 성공적으로. 네, 이 플렉스 슈링크라고 하는 속성만 없애주면 되네요. 그런데 지금 패딩 인라인 넣었더니 유독 이렇게 엄청나게 큰 느낌이죠. 비포랑 애프터 이렇게 딱딱 넣었는데 왜 이렇게 큰 느낌이지? 비포 32픽셀. 그런데
이 OL은 플렉스가 왜 이렇게 먹어서 왜 앞쪽에 저게 공간이 먹어 있지? 아, 아, 네네네네네네네. 저게 플렉스 스타트가 이 비포부터 해가지고 플렉스가 먹으니까 그러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 같냐면, 음, OL에다가 넣을 게 아니라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우리 OL 안쪽에 리스트 중에 OL 안쪽에 리스트한테 first 이게 왜 안 되지? first of type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 내용을 하나 넣어주고 리스트 중에서 첫 번째 녀석한테 왼쪽에다가 하나 이걸 넣어줄 거고요. 아씨 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나 예제에선 잘 만들어 놨는데 예제에서 사실 문제가 있던 건데 그냥 내비뒀네요. 잠깐만 저 이거 좀 방법 좀 확인 좀 할게요. 네, 방법 찾았습니다. 이거 얘한테 first of type한테 그냥 margin left를 주고요. margin left를 주는데 그 값은 그 아까 패딩 inline 요 값을 주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제 이 리스트 중에서 예, 여기에 있는 이 L 리스트가 여기 왼쪽에 이렇게 마진 값이 이렇게 있어서 이 정도로 거리를 벌려 주고요. 그다음에 last of type한테는 right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네, 오른쪽 끄트머리에 이 친구도 이렇게 마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얘는 마진 32는 어디서 먹은 거지? 내가 준 적이 없는데. 아, 이런. 미치겠다. A 태그 뒤에 쌓여 있으니까 이게 또 안 되네. 잠시만요. A 태그에 대해서 저기를 하면 되나? 이거 A 태그한테 줘야 되네요. A 태그 아래에 있는 리스트한테. 네, 요렇게 해야지 제대로입니다. 씨. 멘붕 올 뻔했어. 그러니까 A의 first of type의 안쪽에 있는 리스트한테 이렇게 줄 거고요. A의 last of type에 있는 리스트한테 이렇게 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되네요. 네, 제가 원래 만들었던 예제도 그럼 뭔가 틀려 있다는 이야기겠죠.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저라면은 이 요소를 처음부터 어떻게 처리를 해버리면 좋냐면 이런 일련의 설정들을 다른 부분은 필요 없고 이 부분 플렉스 스타트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 다 지우고 네, 어사이드의 OL에 요 설정만 여기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원래부터 그 설정에 있는 게 낫습니다. OL 아래쪽에.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자,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돼 있다가 중간에 이 센터일 때는 따로 이렇게 스크롤 안 먹고 그 다음에 사이즈 같은 경우도 왼쪽에 애한테는 이렇게 붙어 있고 중앙에 있는 애한테는 마진 요소가 없죠. 그렇게 되고 마지막에 8번에 있는 애한테는 또 이렇게 마진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일정 사이즈 이하가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스타트 기준으로 이렇게 붙게 되고요.
정확히는 이 OL의 사이즈를 봐놓고 그거 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 미디어 쿼리의 순간을. 그래서 OL의 사이즈를 보자면 음, 이 친구부터 이거 플렉스 적이어서 그러군요. 이거 플렉스 스타트부터로 먹는 걸로 일단 해놓고 사이즈를 한번 보는 게 좋겠네요. 플렉스 스타트로 이렇게 해놓고 그랬을 때 OL의 사이즈가 저기 뒤에 또 저기 때문에 그러네. 잠시만요. 위드스를 fit contents 정확한 사이즈를 보기 위해서 잠깐 이걸 했는데 947.2네요. 사이즈가 947.2인데 947.2 저런 값으로 넣죠. 그럼 다시 필요 없던 값 빼고 947.2보다 작을 때 작동하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스크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 사이즈일 땐 이렇게 작동하고 이 사이즈일 땐 이렇게 작동하고 네, 그래서 성공적으로 미디어 쿼리에 대한 설정들을 잡아가지고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거는 이제 딱 하나뿐입니다. 라이트 모드일 때랑 저거 트랜스폼에 의해서 하는 거 저거 여기 살짝 색깔이 남네요. 이게 이래서 그런가? 이게 트랜스폼 해가지고 하면 색깔이 좀 남네요. 저는 원래 예제에서는 트랜스폼으로 안 하고 저기로 했거든요. 레프트 라이트로 했거든요. 트랜스폼이어서 그런 건지 조금 색깔이 남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남은 거는 이제 라이트 모드일 때랑 다크 모드일 때랑 서로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들 미리 이렇게 지정해 놓고 탁탁 적용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